네. 잠시 쉬었고요. 이제 상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발제를 해주셨던 이동윤 교수께서 지금 학교에 급한 일이 생기셨답니다. 국감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토론 중에 연락을 받고 가셔가지고 마지막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고 우리 두 분 패널께서 또 그 몫을 다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총장님, 좀 세 분의 그 토론 발제를 쭉 들으시고 좀 어떤 느낌이신지 또 발제 때 못하신 얘기 얹어서 한 말씀을 좀 열어주시죠. 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역 내부의 문화적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자부심을 그나마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서의 문화, 이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이 두 가지 요소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저는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안석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그 뭐랄까요, 그냥 인프라로서가 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들 수 있을 것인가, 말씀대로라고 하면 자부심의 언어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 뭐랄까요, 말씀하신 문화 헌장, 도봉 문화 헌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피부로 느끼고 또 그것을 스스로가 어떤 자부심으로 느끼고 또 변화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또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뭐랄까, 주민들의 의지나 내지는 생각을 담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헌장,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좋은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못했던 건데요. 이번 기회에 안석기 선생님께서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를 이야기는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의지와 어떤 방향으로서의 이 표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효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 대전차 방호벽의 예산을 서울시 계실 때 챙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그 겉보기에 그리고 파급력이나 이런 걸 보면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이 훨씬 더 규모 있고 큰 것이지만, 내재적인 어떤 그 문화 잠재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이것이야말로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 보잘것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대체로 문화적 의미가 큰 또는 역사적 의미가 큰 시설이나 어떤 그 흔적들이 전부 다 지워져 버렸던 게 우리의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도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집들이 있는데 전부 다 뭐 길로 바뀌었던가 아니면 빌라 단지로 바뀌었던가, 이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개운재 선생님의 댁이 꽤 크게 있었는데, 제가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주차장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의 근대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어떻게 보면 효시 같은 문익환 목사님 동생이 사셨고, 그분 댁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적 삶의 효시 같은 곳이었는데, 새벽의 집이라고 거기도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일부러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 야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든 그 유지하고 또 의미를 되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노력을 뭐 계속 해왔는데, 아까 개운재 선생님 집터가 주차장으로 된 거는 2층을 씌워서 흰고무신 마을극장이라고 하는 마을극장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상징이 그 흰고무신을 신고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나마 이렇게 남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게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 또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갖고 있는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랄까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민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혁신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인적인 뭐랄까 지속성, 인력 기반의 취약성과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놓고 보면 풍부한 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을 단위로 보면 인적 자원이 매우 취약한 게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그런 작은 취약한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좋은 시민들이 탄생하는 그런 역할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우리가 사람이 바뀌었을 때 과연 이런 혁신적 정책들이 꼭 문화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혁신이라고 하는 흐름이 이 사람이 바뀌었을 때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정책과 지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어떤 힘으로서 시민력이 얼마나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도 있지만 제도 역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성을 강제할 수 있는 시민력,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듯이, 저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얼마나 강화하는 건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토대는 결국 시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문제도 역시 지속성은 결국 그런 시민력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현 교수께서 여러 가지 그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음악 도시에 관한
그 추진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추진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최초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었고 지금까지 오는데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지역의 변화를 위한 매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경제의 측면, 그리고 도시 이미지의 측면, 그리고 이런 그 인프라에 지역 주민, 특히 청년층들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파급력, 문화적 파급력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 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인프라로서만 남지 않아야 된다. 그냥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창동이 음악 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축되기 이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음악의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 미리부터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준비를 미흡하지만 지금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도봉구라고 하는 작은 지역 단위에서 그 제안을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이것이 서울을 음악도시라고 하는 어떤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끄는 어떤 핵심적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는 저희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인프라의 하나를 구축함으로써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종일관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대목이 그냥 건물 덩어리, 공연장 덩어리, 그냥 인프라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활력, 새로운 도시의 모습 이런 비전을 계속 강조하셨고 그 비전의 핵심이 이 시민의 참여,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민력의 성장에 기여하고 또 성장한 시민력이 도시 전환에 큰 힘으로 또 작용하게 하는 것 바로 시민과 협력과 시민력의 성장으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안 센터장님의 제안에 네. 너무 흔쾌히 지금 예. 예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덤태기를 쓰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네. 그 좀 한 말씀 해봐. 아니 그렇게 화답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그건 뭐 차차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시민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시민력이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건 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참여할 때 대상화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어떤 자리로 배치할 때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권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지점에서 주인이 되는 경험들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력이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약간 이완되거나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그건 정말 이제 말씀해 주신 주인으로 이렇게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저는 좀 지금도 충분히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러한 시민력을 강화하는 쪽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현 선생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좀 질문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이라는 것도 대중음악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BTS로 얘기하는 주류 대중음악, 지금 이제 거의 아이돌 대중음악이 있고, 그리고 홍대 인디씬으로 대표되는 이제 장르 음악, 이게 이제 두 개의 큰 대중음악의 축이라면 나머지는 이제 전부 생활 음악, 이 동호회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로컬 뮤직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까 리버풀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제임스 무라즈가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뭐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신곡을 발표할 때는 자기 동네 카페에서 신곡을 발표해요. 꼭.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뿌리 박은 음악이라는 개념을 좀 이 발상들을 해나갈 때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컬 음악이라고 하고 이게 뭐 괜찮은지 이제 이 로컬 뮤직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김창남 그 대중음악상 네. 그 심사위원장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그 로컬 음악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로컬 씬이라는 말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좁은 지역에서 자기 음악 생태계를 구축하는 예를 들자면 그 뭐 홍대가 이제 대표적이고 저는 이태원 같은 데도 조금 있다가 지금 뭐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고 뭐 부산이나 강남이 아니지 뭐 광주, 대구 그리고 제주 이런 데 각각의 로컬 씬들이 미약하지만 있는데 또 서울 각 자치구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의정부만 하더라도 뭐 드렁큰 타이거의 그 JK 그 흑인 음악 베이스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로컬 뮤직에 대해서 그런 일단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거의 신도시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플랜 속에서 어찌됐건 실패하면 안 되는 거고 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하드하게 좀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실험할 수 있는 여백들을 만들 수는 없을까? 저는 이제 아트랩, 다양한 형태의 랩 같은 것들이 이 계획 속에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저질러 보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서로 하고 그리고 어떤 게 확 터지면 또 그게 정말 창동을 바꾸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티스트와 그리고 IT 엔지니어들 그리고 인문적인 소양을 가진 작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트랩을 좀 구성하는 형태로 좀 하나를 너무 이제 대중음악도 물론 훌륭하지만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미디어 시대고 그다음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 게다가 언택트 시대로 이렇게 많은 미디어들이 이제 발생하고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아카이빙도 하고 또 예술가들이 실험하고 이런 어떤 형태 구조들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음악 그 실현자가 아닌 그 기획자 중심의 이제 대학을 만든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좀 탁월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좀 대중음악이라는 것만으로 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뭐 대중음악이 메인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 산업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확장된 형태 내지는 다른 형태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캠퍼스 타운 사업단을 하시고 계신 교수님들이 이 동북 사구에는 대학이 무려 13개 정도 있고 그 다양한 대학들의 장단점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뭐 한신대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대학원이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광운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로봇 기술의 굉장히 메카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이동현 교수님 계신 한예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성신여대라든지 디자인이 강한 국민대, 그린 디자인 뭐 이런 각각의 특징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로컬 오픈 컬리지 같은 형태, 그런 형태로 좀 지금 이미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대학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또 무크 시스템으로 하버드 강의를 여기서 다 들을 수 있는데 과연 이 대학이라는 게 그렇게 쥐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역 열린 대학, 동북 사구의 열린 대학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정도의 제안들도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어서 할까요? 예, 무척 어,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네. 네, 이어가 주시죠. 그 아까 이제 구청장님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런 혁신이라는 게 개인이나 리더십에 의존하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뭐 지금 서울시가 겪는 일이기도 하고 뭐 이게 어디나 좀 피할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뭐 여기 뭐 유창복 그 소장님도 서울시 협치자문관 하셨으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역이라는 기반을 갖지 않고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협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형식적, 뭐 MOU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되게 건조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다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 보면, 저는 사실은 시민력이나 뭐 이게 시민력을 어떻게 파악하든지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구에서 하는 핵심 정책과 관련된 기회장 같은 것을 좀 얻고 네. 뭐 이런 그 연결성 같은 것을, 그러니까 연결 관계를 계속 창출해 주는 것은 정책적인 이 틀로 못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게 건조한 얘기예요. 뭐 네네. 이상한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이런 건데, 저는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후에 아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지속적인 힘을 담보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혁신계획관 할 때 창동역 인근에다가 무중력지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지금도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나요? 네. 운영하고 있을 건데, 저도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 2년 가본 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아까 뭐 음악이나 이런 관련한 프로그램 같은 것에 좀 비중을 두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또 연결도 시켜주고, 뭐 말하자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 내가 기회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자꾸 얻으면서, 저는 사실 뭐 구정이나 시정에 구체적으로 결합하는 거지 네. 형식으로만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마을도 아마 뭐 마을 활력소가 있든지 뭐 그런 것들과 뭐 어떻게 이걸 연결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작업인 거죠. 구체적인 작업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즘 뭐 거버넌스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구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당사자 거버넌스는 조금 넘어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조금 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 보통 이제 일이 잘 되려고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어떤 욕구와 리더십이 잘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다 좋은 뜻으로 하지만 엇박자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네. 보면 엇박자가 나거나 아니면 한쪽이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에이 나는 안 해 이렇게 되거나,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 전제 속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성과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자칫하면 이 당사자들의 그 뭐랄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창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 거버넌스의 그 뭐랄까 생산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거버넌스가 지역 주민들의 좀 다양한 구성들을 갖고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좀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저는 왜냐하면 특히 요즘은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잖아요. 그냥 진짜로 민주주의의 위기인데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라는 건 뭐냐면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안 되게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네. 이렇게 나가리 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내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해져서 다들 너무 바빠요. 이게 공동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아까 안석희 센터장이 제안하셨던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좀 저는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과 이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정되고 이런 경험들을 해야만 그 리더십과 더불어서 좀 안정적인 구조 같은 걸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석희 센터장 마지막 제안했던 그 동북사구의 이 뭐랄까요, 이게 오픈 칼리지 같은 형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생각도 안 해봤던 건데 제가 서울시 그만두고 갑자기 그 노원구청에서 뭐 청년 기본계획 연구를 뭐 책임을 하라고 해서 내가 기본계획 어느 지역이나 조사해봐야 다 똑같다, 욕구 똑같고 그걸 똑같은 걸 뭘 또 하러 하냐 그러다가 그냥 하게 됐어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이렇게 내가 노원구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한번 조사도 하고 거기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진짜 대학이 많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많죠. 서울시 캠퍼스 타운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노원구만 해도.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캠퍼스 타운 구상을 듣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인지 지금 이게 도대체 거기 있는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림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사실은 꽤 큰 예산들이 캠퍼스 타운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러면 그때 자원들을 좀 진짜 이렇게 주체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룹들이 좀 나와서 진짜 아카데미든 뭐든 이렇게 해서 공동의 좀 아젠다도 만들고 누군가 제안하면 거기서 강좌도 열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그 기존의 대학 체계를 뭐 근간에 두긴 하되 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구상 같은 것은 저는 동북사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팁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이 쏟아낸 주문이 무척 많은데요, 지금 정장님 어떡하죠? 아이고. 오늘 다 대답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아니, 네. 뭐 부총장님한테 대답을 원했던 것도 네, 아니고 그죠? 오히려 그래도 이제 네. 이동영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네,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동희 교수님 뭐 가셨으니까 제가 대신 대답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트랩 네. 같은 이야기 또는 어떤 로컬 뮤직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 아레나라고 하는 인프라 네. 그리고 그거는 만들어지면 알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외에 연결성을 어떻게 지역 내에서 구축할 거냐 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음악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음악과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 것이고 모든 걸 다 또 서울 아레나로 연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음악이라고 하는 내지는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인프라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내지는 외부에서 인입되는 새로운 인력들 이런 그 인적 그 구성원들이 이 서울 아레나 내지는 뮤직시티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성을 갖고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과제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 계속 제안도 받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문화산업단지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잘 조합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 로컬 뮤직으로서의 개념과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동에 어쨌든 이 공연장에 공연 보러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창동에 창작자들이 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뭐 다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전유관 전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거버넌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수년 동안 최소한 한 5, 6년 정도 이상을 마을 공동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시민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역 내에 그런 새로운 인력 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무슨 공모 사업, 마을 공동체와 뭐 사회적 경제 뭐 어떤 것든 간에 대개 이제 그런 유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내에서 어떤 형태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조직화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쉽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어떤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양적으로 많아졌는데 그게 활동가로서 마을 활동가로서 한 단계 높은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은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의 과정이 상당히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매우 중요한 틀이긴 한데요. 때로 보면 그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는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져서 조금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늦더라도 그러한 이제 이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마 두 분이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들은 청장님이 잘 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네네. 아니 지금 사실은 이게 행정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전혀 그렇죠.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저희도 이제 뭐 중간 조직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민 조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하느냐의 문제지 이거를 행정이 다 이렇게 뭐 맡아가지고 해야 되거나 부담을 가지거나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잘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열면 좋겠다 정도로 그냥 저는 받아들이셔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어찌됐건 이 굉장히 엄청난 자원인데 이게 도봉구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 그리고 동북 4구라는 곳이 함께 써야지만 저는 이제 원래 어떤 취지하고도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익관념으로 따지면 자꾸 지분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런 관점을 좀 떠나서 그러니까 좀 허한 얘기기도 해요. 추상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이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해야 될진 저도 사실은 잘 뭐 그게 뭔데라고 물으면 저도 답을 못 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고 초대하는 것, 그리고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자원들을 이렇게 결합시켜 주려고 조금은 노력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안 되고 혹은 어려운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 혹은 새로운 해결책들을 같이 얘기해 보자라고 곁에 좀 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켜 나갈 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도 이 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아 이게 진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찾아본다.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인프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그 인프라 지어지기 전에 공간이든 그걸 다 채워버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행정에서 보면 그게 다 안 채워지면 그게 계획이 불안하죠. 계획이 된 계획이 거냐 안 된 거라서. 이게 어쩌려고 그런 거냐 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작동을 해요. 뭐 혁신파크 조성 사업도 제가 뭐 3개년 거쳐서 1차 년도엔 30% 들어가고 그때 한 1년 또 운영해보다 한 30% 채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그럼 장난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게 실험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게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그 저는 그런 조금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지라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지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를 들면 뭐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요구나 필요가 있으면 안 쳐질 수 있는 뭐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게 없으면 사실은 다 예를 들면 아무리 참여해도 다 겉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선결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특히 인프라 조성 사업처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에는 뭐 이렇게 20%든 30%든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두셔가지고 그 여지 안에 30%는 그 여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걸 행정에서 좀 확신을 해주시면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금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비어 있는데 거기가 어쩌려고 이제 그다음에 공사도 또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다 뭐 용도가 정해져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또 뭐 주민들의 그 능동성 같은 게 끌어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메인 기능은 좀 설계를 미리 할 수가 있지만 그 옆에 기능들 같은 경우를 사실 해보지 않고 미리 설계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들을 좀 갖는 방식으로 하면 그 인프라라는 게 그게 저는 사실 인프라의 역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대규모 시설에서는 조금씩 가져나가야 뭐가 있어야 참여를 하든지 뭐가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아무것도 없으면 뭐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뭐 유사한 것 같아요. 다 그래도 행정을 경험해 보셔서 한쪽 얘기만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행정 언저리 한 10여 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느끼는 게 행정은 이 공적 책임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성과가 나야 돼요. 그다음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세상 일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예측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계획 세워서 예측 가능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경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주민을 등장시키고 또 이게 함께 가기 위한 계획과 제도와 뭐 조례를 만들고 정비를 하는 것, 저는 이런 책임성으로 저는 왔다고 보고 또 이런 인프라,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시작한 것도 다 경직되었지만 공적 책임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만들어 왔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작동하고 성과를 보려면 조금 코드가 달라져야 된다. 연결 이야기하셨고 여지, 우연, 비우기, 또 실패해도 괜찮아. 뭐 이런 조금 공적 책임성과 사뭇 상반된 영역의 코드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 아마 요 수준이 되어야 진짜 민간 협력이 이제 궤도에 달할 것 같아요. 행정이 잘하는 것, 민간이 잘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요게 좀 결합이 될 때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성과가 나온다. 아마 이게 오늘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이고 아마 청장님은 그걸 계속 시민력과 협업이란 단어로 계속 강조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쪽 순으로 말씀을 그래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꼭 요거는 꼭 한번 더 짚고 싶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찌됐건 코로나하고 기후 위기 시대 이 돌아갈 수 없는 타이밍이라면 이게 이제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잘 안 통하고 조금 이렇게 담대하게 뭔가를 해보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원칙과 좀 더 자유로운 실험과 참여를 여지를 열어두는 이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 영역 나름의 방식으로 또 민간이라면 민간의 방식으로 이 각자 방법들을 좀 찾고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시기를 같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야지만 서로 같은 배를 타고 있구나.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올 때 오늘 진짜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좀 막막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자극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되게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전환 뭐 이런 시기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계속 좀 절실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정책 사업과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욕구가 상당히 간극이 커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뭐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시대 자체가 아까 뭐 이렇게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차 같은 것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에 사실은 이제 저는 행정의 윤리든 뭐 시민의 윤리든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누구만 변하라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고 서로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여지 같은 것을 좀 갖고 이렇게 만나는 경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상황은 저는 사실은 자칫하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진짜 그 과거에는 이게 이제 정말 뭐 당위적인 언어였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피하고는 사실 문제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경험들을 잘 해석하고 그 성과를 또 새로운 요구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 갈 건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혁신 이런 게 이어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마무리죠. 네. 약간 위기의식 같은 거를 느끼네요.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뭐 대전환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거하고 정책 입안자와 그 정책의 수요자 간에 느끼는 간극이 커지고 있다. 네. 이 이야기는 오래 하면 이제 다음 선거에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뭐 세 번째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어서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있고 위기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그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제가 구청장 처음 할 때만 해도 행정에서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어 자체를 낯설어 했습니다. 무슨 혁신 이야기들 어쨌든 용어 자체가 낯설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를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실천을 행정이 중심이 돼서 어떤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역시도 행정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대시되어 있는 상호 관계였다고 봐야죠. 초기에 접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불신의 벽이 있었고 행정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많은 그 문제가 있고 또 그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발전된 모습이다. 처음 제가 시작할 때와 지금의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제대로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또 과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화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중심에 두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경제적인 발전 그걸 직접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불가능하다. 결국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지 탐험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뭔가 거기에 그 특별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게 그 문화가 아니겠는가. 도봉구는 뭐 오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의 외곽에 있고 매우 낙후한 곳인데 이런 곳에 그 뭐랄까 변화는 결국 문화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쨌든 오늘 뭐 여러 토론자들께서 그나마 혹평을 해주시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평이라뇨.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고 다 칭찬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몰랐지? 이걸 널리 알려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그래야 이렇게 세우신 계획이 잘 안착되도록 가능하구나 라는 성공의 가능성들을 나누어야 또 발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다짐을 조금 했습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 피로도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고 이게 곧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장기화, 일상화된다고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로컬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재난 시대에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보고 또 함께 즐겁게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또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로컬에서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는 로컬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지방 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지방 정부가 주민과 미래의 삶터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되겠다라고 하는 성공의 가능성들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곧 임기가 이걸 끝장을 다 보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책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도시의 전환의 모델을 꼭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기 스태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